네, 남녀 사이의 결합인 결혼,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유지되기가 어렵죠. 하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고 사랑을 흔드는 배우자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이 거짓말이 부부 사이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재구성할 판결, 배우자가 직업이나 결혼 전력 같은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상태에서 결혼을 한 부부들의 사연을 다룹니다.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감을 안겨줬다면서 상대 배우자가 제기한 혼인 취소 또 혼인 무효 소송, 우리 법원은 받아들였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부부의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아내는 이혼 무효를 주장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게 된 건가요? 아내에게 갑자기 이제 법원에 서류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남편이 이혼을 하자라고 이제 이혼 소장을 보낸 건데, 내용을 보니까 아내가 가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출해서요? 네, 실질적으로 이 남편은 이제 아내와 한 석 달 정도 전에 이미 이제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었다라고 하고요. 아내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는 아무래도 본인은 피해자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굉장히 빨리 갈라졌네요. 이제 결혼한 지 일단 3개월 만에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한창 꿀 떨어지고 함께 붙어있고 싶을 시기인데 두 사람이 대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서로가 인터넷으로 이제 주고받고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개월에 결혼을 했어요. 6개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깨가 쏟아질 나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남편이 결혼했으면 아까 말한 대로 혼인문이 기기 때문에 서로가 좋아할 텐데, 남편이 집에를 잘 안 들어와요. 네. 안 들어오고 하는 말이 간질환이 있으니까 치료비 필요하니까 돈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그 신부가 없다고 하니까 폭언도 하고, 욕도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됐다는 얘기는 휴대폰이나 모든 걸 끊고 연락이 두절이 돼버린 상태인 거죠. 네, 그렇군요. 3개월 만에 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게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정말 아내가 화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하자마자 돈을 요구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이혼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작심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의 실체는 뭐냐면은 혼인 합의인 것이고, 혼인 합의에 따르면은 같이 사는 동거, 돈을 줘서 부양, 협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가가지고 집에도 안 나오면서 계속 돈만 달라라고 했다고 하면은 결국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이 나와 결혼할 의사가 없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그런 의사만 있었다라고 해서 1심 그 혼인 무효, 보통 이혼 소송 제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나 이게 분개를 해서 혼인 자체가 무효, 한마디로 혼인의 합의조차 없었다라는 식으로 혼인을 소송을 했었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 본소, 반소 이렇게 붙었지만 그 남편이 이제 자기가 유책 배우자면서 소송했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혼 청구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제 아내가 서류를 이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혼이란 것은 일륜지 대사고 여성에게 결혼이란 것은 정말 평생 한 번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 본인이 이 남자의 8번째 결혼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호적만 떼도 다 알 수 있는데 요즘은 가족관계 증명서라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사실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인이 8번째 그렇죠. 결혼인 거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 증명서를 봤더니만 이혼 경력이 5번. 혼인이 이 사건처럼 혼인 자체가 성립 안 된다라고 해서 판결을 받은 것이 혼인 무효됐던 게 2번 해가지고 결국 본인 스스로도 이게 8번째 신부가 됐다라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일 수밖에. 저도 지금 변호사 일을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본인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7번이나 어쨌든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혼인 무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는 어떤 결론 내렸습니까?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남편이 이제 이혼하자라고 한 이혼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애초에 남편이 이제 부인이 가출했다라고 하면서 이혼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가출은 이혼 사유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상대로 이제 이 결혼은 무효다라고 이제 청구를 했는데 1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일단은 부인도 그때 당시 혼인 신고를 할 당시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혼인 무효가 인정이 되려면 민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인이 나는 혼인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다. 나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 이걸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했겠느냐라는 취지로 아마 주장을 했을 텐데요. 1심 재판부는 일단은 그때 당시에 함께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인의 합의와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봐서 기각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참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랑 결혼하기 전에 7번이나 이제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거를 분명히 결혼할 당시에는 몰랐을 거잖아요. 항소를 당연히 했겠죠. 네, 뭐 1심 결과를 본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남편의 과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4년 전에도 자신과 똑같이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과 한 달 만에 결혼을 했고 이때도 이 여성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를 가로챘던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때도 자신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외국계 증권회사에 다닌다 이렇게 똑같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제 밝혀졌는데 결국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혼인을 해서 이 가정을 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여성들을 울려왔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하기 이릅니다. 자, 결국 이제 이번 결혼도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실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유대관계 속에서 이렇게 맺어진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만나다 보니까 내가 직업이 뭐고 우리 집안은 뭐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성 입장에서 이제 믿기 쉽게끔 만들기 그렇죠. 굉장히 이제 용이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돈을 가로채기 위한 행동을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해온 것을 보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여성에게 일종 정도의 금전적인 목적을 바라고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뭐 거처를 마련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남편이 실질적으로 뭐 도움을 줬다라든지 돈을 뭐 지급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이 있고 나서 새로운 사실로 드러난 게 이전 여성에게도 한 차례 사기 전력이 드러난 거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2심 재판부는 어떤 결론 내렸습니까? 2심 재판부는 180도 다른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남자가 제기한 소송은 똑같이 안 된다. 얘기한 반면에 이 여성이 혼인 무효라고 했는 소송에 대해서는 혼인 무효가 맞다. 왜냐하면은 혼인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혼인을 하려고 하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라는 정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두 차례의 혼인 무효가 전력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했지만 이 남편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 오히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혼인 의사를 보다는 여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더 강했다.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을 해서 결국 혼인이 무효를 인정을 했는데요. 네. 이 판결을 항소심 판결을 했던 그 재판장님이 민유숙 부장판사님이라는 분인데 네. 그분이 그 서울 가정법원에 계시다가 이런 훌륭한 판결을 하시고 2018년부터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쨌든 뭐 굉장히 공정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자료는 받았나요? 아내가 애초에 위자료 청구를 2천만 원을 했어요. 근데 법원은 이 중에서 500만 원만 인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여성이 금전적인 피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졌을 수가 있겠지만 네. 법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재산 피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돈으로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부부의 사연이었는데요. 여기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서 집안이 파탄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부분가요? 또 다른 이제 30대 부부 얘기인데요. 2011년에 만나서 4년간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15년에. 그리고 2년 뒤에는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기까지도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부도 역시 남편이 했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게
거짓말을 했는 것 네. 같은데요. 실제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 투자사에 근무를 했고 월 급여가 아마 500~600만 원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퇴직 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자재상에 영업 이사로 근무를 한다라고 해서 그럴듯하게 외면적으로 포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잘 나가는 남편. 그런데 또 돈이 문제입니다. 종종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면서요? 실제로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좀 지급을 했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 그래서 비용 900만 원도 줬고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내 오빠로부터 이제 또 돈을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결혼 비용을 아내가 다 사실은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도 썼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했겠죠. 자, 지금 뭐 정리를 해보자면 결혼 준비할 때부터 1억 원 이상을 아내한테 요구를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의 카드를 아주 펑펑 쓰면서 자동차까지 샀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때부터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 때마침 이때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2017년 4월경에 시아버지가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회사 일로 구속이 됐다. 회사 일로 구속이 됐다. 그래서 3천만 원의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3천만 원을 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으로 나왔는데 금보석이 있고 병보석이 있는데 돈을 냈기 때문에 아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보석으로 나왔는데 5개월 후에 또다시 구속이 됐어요. 네. 그 남편이 구속이 되는 바람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엎친 데도 붙인 격이네요. 근데 진짜 회사 일 맞았어요? 남편이 구속된 게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내연녀의 돈을 가로챘다가 구속이 됐던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을. 네, 아내가 남편 짐을 이제 정리하다가 문서를 하나 발견했는데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교제했던 내연녀가 이제 진술을 했던 진술서 사본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이제 구속됐던 게 2017년 4월인데 이때는 이제 물론 남편과 이제 아내가 함께 살 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기 전 시점에 한 5개월 정도 내연녀를 만나서 내연녀에게도 한 2억 2천만 원 정도를 가로채서 구속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사실이 드러날까봐 내연녀를 속여서 받은 돈 중에 일부를 아내한테 주기까지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던 거고요. 결국 뭐 남편에 대한 아내의 믿음은 이제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죠. 그러게요. 이제 내연녀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내연녀의 돈까지 편취한 사실이 구속이 됐으니 굉장히 충격이 많았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혼 취소 소송을 했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혼인 취소가 인정이 됐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재판부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이제 기망을 해서 다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했고 그리고 내연녀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사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도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은 혼인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었는데 네. 만약에 이러한 거짓 사실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이 여성이 정말로 혼인을 했겠느냐. 이것은 속아서 한 결혼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해서 이렇게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혼인 취소가 인정이 됐습니다. 혼인 취소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상처가 워낙 크잖아요.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았나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높게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원 했는데요. 높은 거예요? 보통 이혼은 하면은 한 3천만 원은 넘지는 않는데 이번은 쏘가서 했고 거기다가 재산 온데 다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례적으로 1억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신뢰를 저버린 남편의 거짓말에 재판부는 혼인을 없었던 일로 판결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속인 죗값을 받으면서 좀 반성하고 사죄하기를 바라겠습니다.